하얀 드레스의 천이 조용히 바닥을 스쳤다. 거울 속 신부의 얼굴은 창백했고 웃음은 붙잡히지 않았다. 대기실 안에는 분꽃향이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들뜬 얼굴로 사진을 찍고 축하 인사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 소음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다. 서현은 드레스를 고쳐 입으며 거울을 바라봤다. 눈가엔 살짝 번진 화장이 밤새 울었던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오늘만은 그냥 웃자. 그때 문이 열렸다. 하얀색 진주 브로치를 단 중년 여인이 들어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신랑의 어머니 윤혜란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훑으며 천천히 걸어왔다. 그 눈빛엔 냉기와 계산이 섞여 있었다. 너. 그녀가 입을 열었다. 우리 집안엔 어울리지 않아. 그 한마디는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손을 멈췄고 신부의 어깨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하얘졌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겨우 입술을 떨며 말했다. 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다.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다. 세상의 모든 눈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웃어야 했다. 그게 체면이었고 예의였고 어쩌면 생존이었다. 그날의 결혼식은 사람들에게는 화려했다. 꽃과 음악, 미소와 건배. 하지만 그녀에게 그날은 생애 첫 상처로 새겨졌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식장 문 밖에서 흰 장갑 낀 직원이 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신부 입장하십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한 번 크게 뛰었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서현은 천천히 걸었다. 앞에는 하얀 꽃길이 있었고 그 길 끝엔 신랑이 있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었다. 그녀는 그 눈빛 속에서 희미한 불안을 읽었다. 손에 쥔 부케가 떨렸다. 그녀는 손가락을 꼭 쥐었다. 괜찮아. 오늘만은 참자. 그녀의 마음 속에는 다짐처럼 그리고 경고처럼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 식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목사님의 목소리, 하객의 박수, 사진사에 웃으세요. 라는 외침. 모두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는 법을 잃은 사람처럼 입가만 억지로 올렸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은 말했다. 엄마가 좀 그랬지?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괜찮아. 어머님도 처음이잖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녀는 웃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그 미소는 얇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밤이 되었다. 호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다. 드레스 자국이 남은 어깨 위에 붉은 선이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를 손끝으로 문질렀다. 그 자국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처럼. 서현아. 남편이 뒤에서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 잘할게. 엄마가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대답 대신 그 품 안에서 눈을 감았다. 그 품이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불안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이 내 편이면 나는 괜찮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시간이 흘러 결혼 후 첫 봄. 그녀는 시댁에서 함께 살았다. 집은 넓었고 정원엔 철쭉이 피어 있었다. 그러나 공기는 차가웠다.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식탁 끝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죄송해요. 다시간 맞출게요.
그녀는 웃으며 그릇을 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손 좀 조심해. 그릇 깨면 또 사야 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면 그녀는 조용히 숨을 쉬었다. 오늘은 또 무슨 실수를 했지?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그게 가장 편했다. 누구를 원망하기엔 아직 그 집의 공기가 너무 낯설었으니까.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며 들었다. 전화기 너머의 웃음소리. 우리 아들은 참 아까워. 결혼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녀의 걸음이 멈췄다. 그 말이 벽을 타고 심장에 닿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그곳이 따뜻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차가웠다.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스스로를 숨겼다. 하고 싶은 말은 삼켰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참는다는 건 결국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계 소리에 맞춰 일어났다. 커피 한 잔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했다. 여자는 커피보단 물이야.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컵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에 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혜란과 낯선 여자아이였다. 그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사진 속 혜란은 웃고 있었다. 지금의 냉정한 얼굴과는 전혀 달랐다. 그건 건드리지 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놀라서 돌아봤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죄송해요. 그냥 치우려다가. 남의 물건은 함부로 만지지 마.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왔지만 그 마음은 깊은 상처처럼 울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 속의 미소가 떠올랐다. 저 사람도 언젠간 웃던 때가 있었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 처음으로 이해라는 단어가 생겼다. 그날 이후 그녀는 시어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매일 식탁 끝에서 신문을 읽는 그녀, 조용히 차를 우려내는 그녀, 가끔 피아노 앞에 앉아 손끝을 떨던 그녀. 그 모든 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다. 서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도 사람일 텐데. 그 말이 그녀가 그를 이해하기 시작한 첫날의 문장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이제 두 번째 계절을 맞이했다. 집안엔 봄빛이 들어왔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거실을 정리했다. 청소기 소리가 어둠을 밀어냈다. 그 소리에 서연은 눈을 떴다. 며느리가 잠이 많으면 집안이 늘어진다. 그 말이 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왔다. 커피를 내리려다 손을 멈췄다. 커피잔은 시어머니의 찬장에 있었다. 그녀는 그걸 꺼내는 대신 물을 마셨다. 여자는 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그녀의 말이 습관처럼 몸에 새겨졌다. 식탁에는 반찬이 4가지였다. 어제와 같았다. 멸치볶음, 김치, 두부조림, 미역국. 시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신문을 폈다. 그녀는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잡채를 만들어 볼까요? 그건 명절에나 하는 음식이지. 짧은 대답. 그리고 다시 신문 넘기는 소리.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젓가락 끝에서 김치가 미끄러졌다. 그 조각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조심 좀 하지. 시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짧고 정확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휴지로 김치를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색했고 아팠다. 남편은 퇴근이 늦었다. 밤마다 술자리가 잦았다. 그녀는 혼자 식탁을 치우고 시어머니의 방불을 껐다.
그러다 거실에 홀로 앉아 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왜 이 집에 있을까? 결혼은 함께 걷는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길에서 그녀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말할수록 오해가 깊어지고 침묵할수록 존재가 옅어졌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너 요즘 말수가 너무 없다고. 그녀는 웃었다. 그게 문제예요? 아니, 그냥 걱정하시나 봐.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구를 걱정하는 걸까? 밤이 되면 그녀는 거실로 나왔다. 불을 끄고 앉아 창문 너머의 달빛을 봤다. 그 빛이 유리창을 타고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빛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다. 마치 자신처럼. 여름이 되자 시어머니의 말투는 점점 단단해졌다. 살림이란 건 며느리의 손끝에서 보이는 거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손끝에서 보이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면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웃을 때도 울 때도 그녀의 표정은 늘 같았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다.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며느리 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 어디 아파? 그녀는 웃었다. 괜찮아요. 그 웃음 속엔 수천 번의 거짓말이 섞여 있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자신이 아니었다. 눈가엔 피로가 묻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향해 속삭였다. 나 괜찮지 않아.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왔지만 공기 속에서 금세 사라졌다. 가을이 왔다. 집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다. 그녀는 그 앞을 지나며 문득 멈췄다. 은행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그날 일기를 썼다. 오늘 은행잎이 내렸다. 마치 오래된 마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는 아직 젊은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낡았을까?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일 때문에. 요즘은 매일이 일이네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그러시던데 요즘 내가 눈빛이 달라졌다고.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건 엄마 때문이에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너 그런 말 조심해. 그날 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불을 껐다. 방 안이 어두워지자 그녀의 마음도 함께 꺼졌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시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졌다. 고혈압이었다.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떴다. 괜찮아.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 그 말에 그녀는 웃었다. 죄송해요. 바로 왔어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마음속엔 또 다른 균열이 생겼다. 병원비, 가족의 시선, 그리고 그날의 말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에 안 어울려. 그 말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 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병실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공기 속을 천천히 떠다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눈이 그날의 말처럼 차갑고도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눈이 내렸다. 창문 밖으로 불빛이 퍼지고 그 위로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서현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밥상 위엔 식지 않은 미역국이 그대로였다. 남편은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다. 집안은 조용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귀를 아프게 했다. 그녀는 국을 한 숟갈 떠봤다. 식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거기엔 결혼할 때 입었던 코트가 걸려 있었다.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떠오르던 말.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에 안 어울려.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쌌다. 옷 몇 벌, 통장 하나, 그리고 일기장 한 권. 그녀는 문을 열었다. 문 밖의 공기가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살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 앞. 눈이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작아 보였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조용히 탔다. 창가에 앉아 눈 덮인 거리를 바라봤다. 버스 안에는 라디오가 흐르고 있었다. 낡은 발라드 노래가 들렸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 가사가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은 나한테만 멀리 있었지. 시내의 작은 원룸에 방을 얻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창문은 작았다. 밤이 되면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 위의 금이 마치 세월처럼 느껴졌다. 처음 며칠은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눈을 떠도 다시 감아도 세상은 똑같이 차가웠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 마트 계산원으로 일했다. 손님들은 바빴고 그녀는 조용했다. 이거 할인돼요? 네, 적용됐습니다. 짧은 대화가 하루의 전부였다. 점심시간이 되면 구석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김이 서린 도시락 뚜껑을 열며 그녀는 가끔 생각했다.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다. 아직은 아니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그녀는 조금씩 익숙해졌다. 마트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웃 아주머니와 잠시 대화를 했다. 그 사소한 일상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카트를 밀며 다가왔다. 아가씨, 이거 무거워서 못 올리겠네. 그녀는 웃으며 물건을 들어줬다. 제가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는데.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진짜였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오늘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며칠 후 마트 점장이 그녀에게 말했다. 서현 씨 성실하게 일하시네요. 혹시 정직원으로 전환 의향 있나요?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저요? 네, 요즘 보기 드물게 꼼꼼하셔서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녀는 그날 퇴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이 오래된 상처 위로 비쳤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시간은 흘렀다. 그녀는 작은 회계 사무소로 옮겼다. 일을 배우고 밤마다 공부했다. 계산기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 소리들이 이제는 삶의 리듬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사무소 대표가 물었다. 서현 씨,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누군가에게 제가 틀린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웃었다. 그 웃음은 고요했고 깊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시어머니의 지인이 찾아왔다. 혜란 이사님이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 말에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래요? 네. 혼자 계시는데 당신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 어딘가가 흔들렸다.
밤이 되자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이상하게 낯익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어머니, 아직도 저를 미워하세요? 그 대답은 바람 속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그녀는 알았다. 미움의 반대는 용서가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서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좁은 회계사무소. 햇빛이 유리창 너머로 길게 들어왔다. 먼지들이 그 빛 속에서 춤을 췄다. 그녀는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셨다. 습관이었다. 예전엔 억지로 참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평온이었다. 계산기 버튼을 누르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하루의 리듬이 됐다. 누군가는 무료하다고 말했지만 그녀에겐 안식이었다. 사무실 한편에 앉은 젊은 직원이 물었다. 선배님, 요즘도 야근하세요? 그녀는 웃었다. 이제는 습관이야. 시간이 내 편일 때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그 말에 후배는 감탄했다. 대단하세요. 그녀는 미소로만 답했다. 그 말 속엔 수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이젠 그 눈물이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공부했다. 자격증 시험 준비, 회계 실무, 세무 이론. 책상 위에 스탠드 불빛이 작은 별처럼 깜빡였다. 피곤해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한 문장이 떠올랐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에 안 어울려. 그 말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동력이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다시 속삭였다. 그래요. 그래서 더 나답게 살게요. 봄이 오자 그녀는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다. 공인회계사 2차 합격. 합격자 명단 속 자신의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그동안 쓰던 일기장을 꺼냈다. 맨 첫 장엔 이런 글이 있었다. 나는 아직 괜찮지 않다. 그 아래 그녀는 새로 적었다. 이제는 괜찮다. 새로운 회사에서의 첫날, 그녀는 긴장한 채 출근했다. 건물 로비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울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무너졌던 시간들이 이제는 단단한 벽처럼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상사가 말했다. 윤 대리님, 지난 보고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 꼼꼼함이 우리 회사엔 꼭 필요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그녀의 지난 5년이 모두 담겨 있었다. 퇴근길,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품위를 지켜. 끝까지. 그 말은 이제 따뜻하게 들렸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며칠 뒤 회사의 사회공헌팀에서 연락이 왔다. 윤 대리님, 혹시 외부 자문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비영리단체 재무관리 쪽이에요. 그녀는 망설였다. 제가 해도 될까요? 당신이라면 잘할 거예요. 그녀는 그날부터 퇴근 후 작은 복지기관에서 일했다. 아이들의 장학금, 노인들의 지원금, 그 작은 숫자들 속에 인생이 있었다. 아이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이모, 나중에 나도 이런 일 하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겠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커튼을 열었다. 달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두려웠던 이유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엔
오랜 시간의 용서가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일은 늘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밤이 깊어도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의 고단함 속에서도 삶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걸 느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내렸다. 이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그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향기 속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나로 살아도 되겠지. 성담 컨설팅의 문 앞에는 새하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윤서현 대표. 그 이름은 이제 누군가에게 신뢰의 상징이었다. 대표님, 이번 달 실적이 작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수치보다 중요한 건 신뢰예요. 그녀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이 회사의 철학이 되었다. 하루는 대기업 회장이 찾아왔다. 윤 대표, 이번엔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그녀는 웃었다. 융통성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그 말에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윤서연은 차갑다. 너무 원칙적이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차가움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밤이 되면 사무실은 조용했다. 그녀는 늘 마지막까지 남았다. 서류를 정리하고 커피를 내렸다. 창밖의 불빛이 네온처럼 반짝였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네. 책상 위엔 오래된 시계가 있었다. 유품처럼 남은 그녀의 시어머니 윤혜란의 시계였다. 초침이 또박또박 흘렀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러나 세상은 쉽게 믿어주지 않았다. 정직한 회계법인이라는 명성 뒤에는 끊임없는 의심과 시선이 있었다. 어느 날 뉴스에 이름이 떴다. 성담 컨설팅, 탈세 기업과 거래 의혹. 그녀는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건 오보야. 하지만 세상은 진실보다 소문을 먼저 믿었다.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다. 윤 대표님,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성담은 단 한 번도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한 적 없습니다.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은 그녀는 책상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조사는 길었다. 3달, 4달. 언론은 조용해졌고 결국 결과가 나왔다. 무혐의.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직원들이 울었다. 대표님, 드디어요. 그녀는 웃었다. 괜찮아요. 우린 이미 증명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켠엔 말할 수 없는 피로가 남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엔 미세한 주름이 보였다. 그 주름 속엔 수많은 밤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정직하게 사는 건 외로운 일이다. 하지만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다. 그건 내가 나로 남았다는 증거다.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윤혜란. 봉투를 열었다. 익숙한 필체. 서현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편지의 내용은 짧았다. 서현아, 사람의 마음은 숫자로 세지 못한다. 나는 평생 그걸 몰랐다. 미안하다. 시간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너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었다.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자 가장 큰 자랑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야 정말 용서가 되네요. 며칠 후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열렸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낯설게 따뜻했다. 서현은 그 앞에 섰다. 손에 흰 국화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저도 잘 살게요. 그녀는 꽃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사진 속의 천이 살짝 흔들렸다. 그건 마치 대답 같았다. 며칠 뒤 그녀는 시계를 다시 찾다.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로 돌아와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는 사회의 신뢰를 돌려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날 해란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 비가 내렸다. 잔잔하지만 오래 내리는 봄비였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 사이로 회색 하늘이 보였다. 서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윤회란 유품. 흰색 라벨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상자를 어루만졌다. 차가운 나무결이 느껴졌다. 상자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손목시계, 은색 브로치, 오래된 수첩,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엔 또박또박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서현아.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단정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서현아. 이제야 내 이름을 부른다. 그날 대기실에서 했던 말, 나는 그 말을 매일 후회했다. 내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안다.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나는 미움으로만 말할 줄 알았다. 너는 내게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 덕에 나는 내 자신을 보았다. 고맙다. 이 시계는 너에게 주고 싶다. 이제는 내 시간이니까. 서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한 줄 또 한 줄. 눈물이 종이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시계를 꺼내 손목에 찼다.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였다. 그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심장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그녀는 시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러 갔다. 문을 열자 공기 속에 오래된 향이 남아 있었다. 비누와 차, 그리고 약한 향수 냄새. 그녀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다. 책상 위엔 수첩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펼쳤다. 거기엔 날짜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며느리가 끓인 미역국이 생각보다 맛있었다. 그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아이가 웃을 때 내 딸 생각이 났다. 미움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일까? 그녀는 수첩을 덮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야 당신 마음이 조금은 보여요. 방 한켠에 피아노 앞에 앉았다. 뚜껑을 열자 먼지가 흩날렸다. 건반 하나를 눌렀다. 낡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맑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피아노 소리와 함께 기억이 되살아났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들었던 냉정한 목소리. 그날의 눈빛. 그날의 상처.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용서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을 건반 위에 올렸다. 낮은 음이 울렸다. 그 소리가 집안을 천천히 채웠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는 우리 이야기의 끝을 음악으로 남길게요. 밖에선 비가 계속 내렸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빗소리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사람은 결국 이해할 수밖에 없나 봐요. 그래야 사라지니까. 비 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다. 그 향이
오래전 그날의 미역국 냄새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그 향 속에서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엔 새 프로젝트명이 적혀 있었다. 해란 프로젝트.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건 세상에 잊힌 여성들이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왜 굳이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창문 앞에 섰다. 햇살이 들어왔다. 그 빛이 오래된 시계 위에 닿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당신의 시간이 세상 속에서 계속 흘러요. 어머니.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그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아직 괜찮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장엔 새로 썼다. 이제 괜찮다. 사람은 사랑을 몰라서 미워하고 미워서 결국 사랑을 배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살며시 커튼을 흔들었다. 그건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다. 그날 밤 서현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그곳은 낯설지 않았다. 햇살이 비치는 정원, 하얀 의자가 놓여 있고 그 옆엔 찻잔 두 개가 있었다.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익숙했다. 회색빛 한복 자락, 단정한 머리, 그리고 부드러운 눈빛. 윤혜란이었다. 서현은 천천히 걸어갔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혜란이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그녀는 자리를 가리켰다. 앉아라. 서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이 낯익었다. 녹차와 은은한 장미향이 섞인 냄새. 그날 기억나지? 네. 결혼식 날 그 말. 윤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그 말을 후회했단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혜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땐 두려웠거든.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게. 내 아들이 내 품을 떠나 누군가에게로 간다는 게.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보다 단단해 보인다는 게. 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그 말은 너무 아팠어요. 알아. 그날 이후로 나도 내 말에 갇혀 살았어. 그 한마디가 너를 망가뜨렸고 나도 갇혀버렸지.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바닥에 흩날렸다. 그 소리가 마치 시간의 흐름처럼 들렸다. 서현아. 네. 나는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그저 나와 달랐기 때문에 두려웠어. 넌 나보다 젊고 용기 있었고 세상이 널 좋아했잖니. 어머니는 사랑받는 걸 어려워하셨죠. 그래.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으니까. 그 말에 서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어머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움만 품었죠. 윤혜라는 서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이제 그만 미워하자. 네.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잦아들고 공기 속에 봄빛이 가득 퍼졌다. 윤혜란이 말했다. 내가 나를 용서하니 이제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겠다. 어머니. 사람이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건 미움이 남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서현은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윤혜란이 미소 지었다. 이젠 내 시간이 다 됐단다. 이렇게 끝내긴 싫어요. 끝이 아니야. 사랑은 남으니까. 그녀의 말과 함께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하늘로 흩날렸다. 그리고 윤혜란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졌다. 서현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엔 따뜻한 빛이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저 정말 괜찮아요.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얼굴이 달라 보였다. 어제보다 평온했고 어제보다 단단했다. 탁자 위에는 시계가 놓여 있었다.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였다. 그녀는 조용히 시계를 들어 손목에 찼다. 그 순간 마치 어머니의 손길이 닿는 듯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 오늘은 당신이 아니라 제가 저를 위로할게요.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그녀의 머리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건 마치 새로운 시작의 신호 같았다. 세월이 흘렀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걸음은 이제 천천히 조용했다.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눈가에는 잔잔한 주름이 자리 잡았다. 서현은 동네의 작은 식당 앞에 서 있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빛 식당 따뜻한 한 그릇의 시간. 문을 열자 종이 맑게 울렸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카운터 안에서 아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엄마, 오늘도 손님 많아. 그녀는 미소 지었다. 좋네. 이제 정말 잘 되는구나. 식당 안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노부부, 젊은 부부, 혼자 온 사람까지. 모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손님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돈이 아니라 밥 한 그릇의 온기라는 걸. 점심이 끝나고 식당은 잠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주방에 들어가 냄비를 닦았다. 스테인리스 냄비에 반사된 얼굴은 예전보다 늙었지만 평온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한 중년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혹시 윤서현 대표님이셨죠? 서현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그런데요. 저 예전에 성담 컨설팅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때 제가 빚 문제로 찾아갔던. 그때 대표님이 저한테 하신 말 지금도 기억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존엄입니다. 그 말 덕분에 다시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오늘은 그 은혜 갚으러 왔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작은 성의예요. 식당 후원하고 싶어서요. 서현은 고개를 저었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요. 이 식당이 제게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녀는 봉투를 내려놓고 조용히 식당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서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어머니, 당신이 가르쳐준 품이 이제 제가 전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었다. 노을이 식당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다. 주방 안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음악처럼 들렸다. 엄마, 내일 쉬어야지? 아들이 물었다. 글쎄다. 몸은 좀 힘든데 사람들 오는 걸 보면 또 힘이 나네. 이젠 내가 다 할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내 차례지.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녀는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다.
그 시계는 여전히 또박또박 움직이고 있었다. 초침이 가볍게 뛰며 마치 괜찮다고 속삭이는 듯 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제 시간이 정말로 흘러가고 있어요. 밤이 깊었다. 식당 불이 꺼지고 세상은 고요해졌다. 그녀는 홀로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도 한 사람의 웃음을 봤다. 그 웃음이 나를 살게 한다. 삶은 결국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어진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다. 그녀는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의 인생은 긴 계절 같아요. 봄처럼 피고 여름처럼 타고 가을처럼 있고 겨울처럼 식지만 그 모든 계절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 서현아, 이제 그만 쉬어라.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 다음 날 아침. 식당 앞에는 붉은 해가 떴다. 간판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흘렀다. 문을 연 아들이 말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도 밥처럼 따뜻한 하루였으면 좋겠다. 그녀는 천천히 식당 문을 열었다. 종이 다시 울렸다. 그 맑은 소리가 아침 공기 속에 퍼졌다. 그 소리 속엔 삶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문장 인생의 메시지. 사람은 결국 한마디 말로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마디 말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 그러니 말은 마음의 온도로 해야 한다.